자, 첫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여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나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분들이 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좀 어리석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영상은 또 많은 여자분들이 안 보겠죠. 볼 사람만 보면 됩니다. 볼 사람만. 보고 느낄 사람만 느끼면 돼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시야가 좀 많이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좀 여자분들의 시야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제 유튜브 영상 댓글만 보더라도 제가 여자분들이 다는 댓글은 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인 게 뭐냐면 나는 안 그렇다. 내 주변 사람은 안 그래요.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댓글을 좀 배척을 합니다. 왜냐?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좀 근거가 없어요. 그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는 사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죄송하지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자기들은 스스럼 없이 얘기할까? 그 생각을 항상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체 틀을 가지고 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래야 좀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대한민국 상황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뭐 댓글로 저한테 뭐 붕어 형 통찰력이 좋다고 하는데 전 통찰력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저는 통찰력이 좋으려면 통찰력이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죠. 미래를 파악하는 능력.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해 딱히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찰력이 좋으려면 현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야 통찰력이 좋아지는 건데 그럼 지금 젊은 여자분들은 통찰력이 좋지 못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왜냐?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여자분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본인들을 좀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망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치게 만든다는 생각이. 저는 여자분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후회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겠죠. 참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저는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 파악을 하고 메타인지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해. 왜냐? 왜 기분 나빠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얘기 안 해주고 선생님도 얘기 안 해주고 자기 같은 또래 여자애들도 얘기 안 해주거든. 좀 여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주변 인생 멘토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 인생에 현실적인 멘토가 없습니다. 멘토 자체가 없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면 붕어 형 너무 여자를 까시는 거 아닙니까? 왜 여자한테 악감정 가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 난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힘든 가운데서도 본인은 앞가림하고 살아서 나쁜 영향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왜 주변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붕어 형 항상 이런 영상 찍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잖아. 이상하게 맞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떻게 된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줄까?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줄까? 난 답답해요.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은 부모님들이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을 만나는 뭐 남친이나 남편이 해야 된다거나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멘토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데 빠져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왜 감성주의 빠져 있어? 여자는 감성적이니까? 저는 그것만은 이용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남자보다 좀 감성에 좀 매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자체가 감성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인생 자체가 감성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현실사회 사는 거 마찬가지야.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돈 모으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근데 왜 한쪽은 감성주의 너무 많이 빠져 있을까? 정말 인생에서 도움이 되고 뭔가 좀 피해야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 인생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감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빠져 살다 나이 먹어 후회할 사람들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보여. 내 생각엔. 본인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봐. 저렇게 감성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가정 일구고 그리고 자기 능력대로 앞가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남자도 지금 제대로 앞가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자는 솔직히 진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사치심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지금 버는 돈만 가지고 사치를 부리면 안 돼.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통계에 나온 대로 보면.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통계청에 나온 여자분들 중위소득은 200만 원 언저리예요. 200만 원 초반. 여자분들은 평균치가 200만 원 중반 넘어가지 못해. 고만고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 돈 버는데 뭐 해외여행 가고 몇 분간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자취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취하면서 개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혼자 살고 있지만 돈을 모으지 않는 거지. 돈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결혼도 못하게 된다. 그럼 20대, 30대, 40대 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40대에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답 없는 거죠. 굉장히 답 없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 아니,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미래 대비해야 될 거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뭐 나중에 혹시나 직장에서 뭐 잘리더라도 모아놓은 돈을 생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던 데서 좀 옮긴다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죠. 여자분들이 월세 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모아서 전세를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 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뼈 때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 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남자분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뭐 아파트 분양받았다 내 집 마련했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어. 근데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혼자 버는 거 가지고 아파트 사기 버거워요. 비싸야 말이지. 그래도 뭐 전세 자금 마련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단 말이야. 아니면 뭐 시골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니까 구축 같은 거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 집값이 많이 비싸서 그렇지. 지방의 이제 변들이나 구축은 충분히 남자의 능력으로 좀 존버하면 마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마련했다는 얘기는 사실 난 별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 보니까 혼자 살면 이제 5년 뒤, 10년 뒤 계속 월세야, 월세. 이거 심각한 거거든. 자기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성에 빠져가지고, 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는데 돈은 돈대로 안 모으고 나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다 결혼까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걸 몰라. 뭐냐면 자기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되었을 경우에 40대, 50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혼자 사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려운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을 봤더니 진짜 어려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겠지. 아니 현실이야 현실. 그거 하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어떤 현상을 봤을 경우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초로 여자분들이 남자의 도움 없이 결혼이라는 제도권 밖으로 혼자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지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빡십니다. 많이 빡십니다.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 올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 혼인율도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말인즉슨 미혼 남녀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잖아. 이제 혼자 사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젊었을 때 혼자 살 수 있지. 근데 나이 먹어서 이게 틀리거든요. 남자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좀 자산을 읽어가지고 그걸로 좀 나이 돈을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빡십니다. 많이 빡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40 넘어가면 직장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도 쉽지 않은데 여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 재취업도 쉽지 않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서비스업과 사무직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 여자분들이 그 직장으로 40대에 재취업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에 나이 많은 사람 안 받아주는 게, 나이 많은 사람 쓸 바에는 그냥 나이 어린 사람 싸게 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 나이 차가지고 갈아치우고 어린 애들로 바꾸는 거 많이 봤어요. 어차피 그 일은 조금만 가르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뭐 전문성을 띠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부인들이 하는 일이. 보통 회계나 단순 사무, 사무 보조, 그리고 격리 같은 일은 그냥 기본적인 엑셀 사용법이나 인수인계만 받으면 당장 솔직히 심한 말로 여상 졸업한 사람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나이 많은 사람 250 주고 쓸 바에는 그냥 젊은 사람 220 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분이 일하는 서비스업은 외모가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외모.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어떤 의식점이나 뭐 햄버거집을 갔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지긋하신 분이 햄버거 주문하면 여러분 시킬 거예요? 남자분이? 안 시킬 거 아니야. 여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그건 여자분이 하는 서비스업은 생각보다 외모가 많이 좌우해요.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여자들이 서비스에 취업이 쉽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 외모를 통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게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뽑는 겁니다. 스펙을 안 보고. 근데 나이가 멀어버리면 고객한테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기업에서도 이거를 잘 안 써준단 말이야. 서비스업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 사무나 서비스업은 경력이 있어도 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몸값을 불리기 힘들다는 거지. 서비스업 나오면 그냥 디폴트 됩니다. 서비스업이 경력직을 써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회계나 경리는 경력이 있어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안 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하는 기술 분야하고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분명히 좀 힘들어질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봤자 CR도 안 먹힙니다. 이런 얘기해봤자 붕어형 또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또 까네 이렇게 생각했지도. 이건 까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가올 현실이 이렇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여자라는 그런 이제 동물은요, 이게 뭐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그렇지만 원래 수컷한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인간도 어느 정도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제도 안에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의지해가지고 좀 의존을 많이 받고 그동안 살아갔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남자도 힘들거든. 남자의 능력으로 이제 여자 목까지 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외벌이로 결혼 생활하면서 맞춰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여자 이제 같이 결혼할 때 맞벌이 하는 사람을 원해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인 책임을 좀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결혼도 여자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여자분들 능력이 없어도 남자가 커버 치면서 결혼 생활 가능했단 말이야. 그냥 적당히 짝 맞으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지 못했을까? 이게 왜 이제는 불가능해졌을까요?
원래는 여자분이 능력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남자가 먹이 살리고 하는 마인드가 가능했어. 우리 부모님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통용되지 않잖아. 왜 그럴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자꾸 남자한테 높은 기준을 제시하니까. 나 아파트 아니면 안 돼. 공동명의 아니면 안 돼. 가사노동 도와줘. 애 키우는 거 도와줘. 집안이 도와줘. 그렇게 자기들이 이득만 취하는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통론과 설거지 질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한 부조리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일방적 의존해서 결혼하는 케이스는 점점 등장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결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남자가 그냥 돈 버는 직업인 남자한테 시집 가서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 스스로 이런 결혼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결혼적인 문화를 없애버린 거야. 왜냐? 지금부터 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남자 혼자서 외벌이고 500 벌어도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단 말 들었죠.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결혼 생활하면 이제 식구가 많아지니까 돈은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근데 너무 거품이 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남자 혼자서 400, 500이면 진짜 여유있게 차 굴리면서 살 수 있잖아. 차를 굴리면서 저축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식구가 좀 늘어났다고 이게 모자란 돈이 돼버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지금 과거의 어머니 때하고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 생활 풍습에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많냐? 너무 사치품에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도 너무 뒷볼스 값으로 많이 잡아. 이 자녀를 키우면 생활비라는 게 또 줄이려면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주부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주부의 역량을 가진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집에 생활비나 어떤 그런 나가는 돈,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주부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역량을 키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사고, 뭐 애들 학원 보내고, 돈 쓰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여자분들의 마인드 가지고 이제 남자들한테 의지해서 결혼하는 건 사실상 끝났어요, 이제는. 여자들 능력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얘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결혼 못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결혼을 못 하고 사는 게 절대 넉넉하지 않다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난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 못 하신 분들한테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등장하게 될 거예요. 지금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분들 아셔야 돼. 지금 미디어에서 여자분들 어떤 그런 결혼 못하게 됐을 삶에 대해서 다루지 않죠. 왜 다루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거야. 여자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감성 논리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미디어를 만드는 방송국도 알고 있어요. 조금만 심기를 건드리면 이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기분에 맞춰가지고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완전 방송 내용 자체가 어거지가 돼버렸잖아. 드라마도 어거지, 뉴스도 어거지, 예능도 어거지, 뭐 어거지 공화국이 돼버렸어 완전히. 이 적당히 약을 쳐야 되는데 이거 완전 뭐 MSG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본인 기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면. 현실이 좀 뭐 본인 입장에서 안 맞다고 그거 다 거부하고 하면 어떡할 거야? 현실 사회에 사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남자 현실이 좋아가지고 뭐 굴복하는 줄 아십니까? 현실 어느 정도 수능해야 우리가 살 방법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뭐 남자는 뭐 이상 없는 줄 아십니까? 감성 없는 줄 아세요? 이상 감성 다 있어. 그런데
이상 감성을 추구하고 살면 얼마나 골로 가는지를 남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어? 꿈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꿈만 먹고 살고 이상만 쫓아봤자 바보 되는 건 나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건 나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현실에 순응을 합니다. 아, 이러고 살다가 내가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손해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자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성 논리로 기분에 따라, 그러니까 본인 기분에 뭔가 맞지 않고 본인 취향이 맞지 않으면 아예 겁을 해버려요.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겁을 해버려. 이런 얘기 거부할걸요 아마? 기분 나쁘다고 거부할 거. 왜 거부할까? 지금 미디어나 SNS에 하는 것들이 그냥 자기들 기분에 취향에 딱 맞춰가지고 최적화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최적화에 돼 있는 마인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본인 입장에서 달라도 들어보지 않은 말이라면 거부해버려. 일단 들어보자는 생각보다는 그냥 듣기 싫어.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으면 못할 거야. 아니, 뭐 감성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현실 안 돌아옵니까? 아니, 결국 여자분들도 나이 먹고 늙고 힘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현실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먹고 나서 어떤 현실의 준비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다가오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뭐 나이도 먹었고 뭐 결혼도 못했고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 그러고 나서 이 맞이하는 이 미래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그 마케이노 세대에 온다고 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난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난 후회할 사람들 지천에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본인들이 듣기 좋은 얘기 있잖아요. 감성적인 얘기만 들을 게 아닙니다. 사실 여자분들 좀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는 거야. 여자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변 친구 또래들 말 믿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 또래들 말이라고 인생을 자빠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변 또래들의 좀 감성적인 논리나 마인드에 빠져서 허족되는 게 많거든요. 사실 나는 여자분들이 개인이 망치는 것도 있지만 주변 또래들이 망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친구들 또래 중에 뭐 명품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도 명품 매고 싶잖아. 근데 그 나이 때 명품을 매는, 그리고 내 수입 자체에서 내가 별로 돈 많이 벌지도 않는데 명품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하겠죠. 여러분 여자분들 동성 친구들 중에 뭐 명품 중독된 사람들, 사치 많이 부리는 사람들, 해외여행 주기적으로 많이 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가림 제대로 하는지 보세요. 직업을 제대로 가져놓고 돈 좀 벌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돈도 없는데 사치를 많이 부리는지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뭔가 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친구로 끼고 있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데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친구로 끼고 있으면 같이 물듭니다. 그 사람들 어울리고 얘기 듣다 보면.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같이 망가져요. 그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또래들이 있으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야.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자분들이 빠져있는 그런 마인드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나이 먹어서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앞길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데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여자분들 지금 솔직히 비정상적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들이 말을 안 할 뿐. 사실 여자분들이 뭔가 빠져있고 뭔가 마인드 가지는 것 중에 정상을 찾기 상당히 어려워요. 성장이 거의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언젠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아니, 생각해봐. 젊으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젊으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지금 20대 30대보다 나이 먹으면 안 늘 것 같아요. 결국 본인들도 나이 먹고 나서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나 자격이 됐을 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자격이 없으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자꾸 있잖아요. 지금 다가오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시면 안 됩니다. 기모가가 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다 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여자분들의 문화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도취돼 있으면 나이 먹어서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거 맹정신으로 받아들일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